자, 실전 기출 3회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원의 방정식 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너무나도 많이 봤었을 기출 문제이지. 원의 근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원의 근 접선이 수직이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어렵지 않은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얘는 다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면 1대 루트 2 관계를 쓴다. 자, 어떤 게 1대 루트 2냐면 자, 원의 중심에서 접점이 있을 때 접점에다 수선을 내릴 수 있고 그러면은 바깥에 그려진 이 사각형이 바로 정사각형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정사각형에서 대각선, 즉 원의 중심과 원 밖에 한 점을 쭉 연결해버리면 얘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기 때문에 여기 정사각형의 한 변이 반지름 r일 거고 그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r이니까 1대 루트 2 관계, 이 관계를 이용해서 다 풀어주는 문제. 자, 그럼 이 그림에서도, 이 문제에서도 이 성질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그랬을 때 원밖에 한 점 어디서 그었냐면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은 0,0이라고 나왔고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림 완성해 보면 반지름 r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과 여기 점 사이에 거리가 있지. 자, 따라서 여기 원의 중심과 마이너스 2,4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구하면 루트 4 더하기 16. 그래서 얘가 2루트 5, 루트 20이라고 그냥 쓸게. 자, 그럼 얘가 루트 2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반지름 R은 바로 루트 10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 자, 10번. 자, 10번 문제. 자, 이게 집합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예를 들어서 교집합이 최대 최소 혹은 합집합이 최대 최소. 이거는 자율 동아리만 신청한 학생이 최대 최소이지만 이거를 가지고 너희는 배웠던 걸 가지고 활용하면 돼.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만 신청한 학생이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교집합이 커야 할까 작아야 될까 이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봅시다. 자, 우리가 뭐 특별한 무슨 다른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집합 두 개의 교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교집합이 어떨 때 최소가 되고 어떨 때 최대가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A집합이랑 B집합이 이렇게 있어서 얘네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사실은 이때가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거지. 교집합이 땅이니까. 근데 이거는 땅인 게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A랑 B를 더해보면 자, 자율동아리를 A, 그 다음에 우아미 프로그램을 B라고 놓으면 두 개의 합이 이미 35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A랑 B가 이렇게 포개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때 바로 교집합이 최소인 게 등장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때 교집합이 최소인 게 나올 건데, 자, 최소인 게 나온다라는 것은 너희가 찾고자 하는 값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게요. 자, 여기서 자율 동아리 신청한 거를 A라고 보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자율 동아리만 신청한 학생 수니까, 결국에는 A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이 가장 크고 가장 작으려면, 결국엔 교집합은 어때야 되겠는가죠? 자, 여기 이쪽 자율 동아리만 신청한 학생이 최대가 되려면 결국에는 교집합은 최소여야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반대로 최소가 되려면 교집합은 최대가 돼야겠다. 따라서 결국에는 얘는 교집합을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A 교집합 B의 최대 최소에 따라서 자율 동아리만 신청한 학생 수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되는 거지. 자, 그러므로 교집합이 최대가 되면 결국 자율 동아리만 신청한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A차 B죠? 자, 이거이면 A차 B가 바로 최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 최소가 되면 이제는 자율 동아리만 신청한 학생 수는 최대가 될 거다. 자, 이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엔 너희는 교집합으로 푼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교집합이 언제 최대 최소. 자, 그럼 교집합 최소인 것부터 찾아볼게. 자, 교집합이 최소일 때는 어떨 때냐? 바로 여기 바깥쪽 부분. 그러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이 빵명일 때가 교집합이 최소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바깥쪽의 인원수를 우리는 빵명이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즉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인원인 35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집합이 최소일 때는 결국 NA 플러스 NB에서 합집합을 빼주면 되겠죠. 그때 교집합을 구하면 되니까. 따라서 NA, NB의 합은 37, 거기서 35를 빼니까 최소 2. 자, 그래서 교집합이 최소가 2이기 때문에 A는 전체 22명 중에서 교집합이 2명이 돼버리면 내가 찾고자 하는 A차 B는 바로 20명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얘가 라지 M이 되는 거야.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교집합이 최대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교집합이 최대이려면 두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런 모양이어야 되지.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죠? 자, 그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의 인원수가 더 크니까 당연히 A랑 B 중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므로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여기 B의 인원 전체가 교집합일 때이겠죠? 자, 그럼 B 인원 전체가 15명이고 A는 22명이므로 너희가 찾고자 하는 이 부분은 결국 7명이다. 즉, 교집합이 최대일 때 인원이 15명이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스몰 m 값은 바로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12번으로도 가볼게요. 12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이스토리나 나더텅에서 너희가 많이 봤었을 법한 문제인데, 그래서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A의 원소가 5개로 나왔고, 그런데 그럼 B의 원소도 5개가 되겠지. 왜냐하면 A의 원소에서 2배를 한 다음에 스몰 a를 뺀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 가족권에서 A의 원소의 합은 37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A의 원소합이 37이면 B의 원소의 합을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럼 B의 원소의 합. 자, B의 원소의 합은 당연히 이렇게 생긴 거를 내가 5개 더하는 건데, 그때 X가 A의 원소인데 X에다가 다 2배를 했기 때문에 얘는 A의 원소의 합에 2배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A를 빼는데 모든 원소에서 A를 빼는데 원소가 5개가 되니까 얘가 빼기 5A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B 원소의 합은 다시 말해서 74-5A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합.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55라고 나왔는데,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원소의 합을 내가 만약에 S로 표현해 본다면,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A집합의 원소의 합에서 B집합의 원소의 합 더하고,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빼주면 되겠지. 아우, 이걸 다 N으로 써버렸네? 이거 다 S예요. SA 플러스 SB 마이너스 SA 교비.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다. 자, 그러면 SA. 자, SA는 문제에서 37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SB는 구했죠? 74 마이너스 5A. 게다가 교집합은 문제에서 10과 11이라 나왔으니까 합은 21. 빼준 게 바로 원소의 합 55가 된다. 그러므로 A 값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 자, 원의 방정식에서 넓이의 최대 최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지. 자, 이 문제는 삼각형 ABQ 넓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원의 위의 점 P가 있다. 그래서 P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Y는 X에 대해 대치 이동한 점을 Q라고 한다. 자, 이것처럼 문제에서 원 위에 점 P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원 위에 P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P라는 자리가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원에 있는 이 테두리 전체가 P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 위에 점 P를 이동한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만들어진 점을 Q라고 한다라 그러면 너희는 점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원 전체를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 전체를 다 이동을 해서 표현하시면 돼. 자, 그림 뭐 어떤 모양인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이 원을 그대로 이동한 원이 만약에 이거라고 칠게요. 자, 그러니까 P가 있는 점이 왼쪽, 그 다음에 Q가 있는 점이 여기라고 칠게. 자, 그럼 결국에는 왼쪽에 있는 P가 있던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2가 되면 결국엔 Q1의 중심이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이 Q1의 중심을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면 바로 그 Q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이 나오겠죠. 그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1,2라는 애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Y좌표에 빼기 1이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랑 Y의 좌표가 바뀌죠. 자, 그러므로 얘는 1, 마이너스 1. 즉, 새로 생긴 Q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결국에는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것은 A, B, Q 넓이의 최대 최소 값인데 A랑 B는 정해져 있고 이 문제를 풀 때 P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워볼게요. 자, 그럼 이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B. 자, 그림이 정확할 필요는 없어. 그럼 대충 A, B 그냥 이 정도 위치라고 칠게. 아무거나. 자, A라는 점이 있고 3,5. 그 다음에 B라는 점 5,1. 말은 안 되지만 그냥 그렸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P 넓이의 최소 최대. 그러면은 A랑 B의 길이는 변함이 없이 일정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AB의 길이를 밑변으로 두면 넓이가 최대이려면 높이가 최대여야 되니까 원의 중심 연결해서 여기 반대쪽 위치에 있을 때 바로 최대인 최대인 Q점이 좌표가 될 거고 반대로 최소인 점은 여기 가까운 이 지점이 바로 최소인 Q점의 좌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원방 문제는 항상 원의 중심에서 이 선분까지 수선을 내린 다음에 이 거리를 점직거리로 D를 구한 다음에 최대 길이가 되려면 여기 반대쪽에 여기가 최대일 때이기 때문에 그때 높이가 바로 D 플러스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는 이 아래쪽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최소 높이가 되는 거고요. 그 최소 높이는 바로 D 빼기 R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따로 구해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직접 구할게요. 자, 그러면 D부터 먼저 찾을게. D.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건데 결국에는 D를 구하려면 AB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 자, 그러므로 AB 직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찾아보면 자, 기울기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뺄 거예요. 자, 그러면은 5 빼기 1분의 기울기는 5 빼기 3분의 1 빼기 5니까 얘는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1을 지나가니까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요거를 능력꼴로 정리하시면 아마도 2x 플러스 y의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방정식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점직거리는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원의 중심 1,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 자, 그래서 공식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 분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을 주어져 있는 직선식에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2에서 마이너스 10인데 절대값 들어가니까 플러스 12가 되죠. 자, 그러므로 점직거리는 5분의 12 루트 5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삼각형 넓이의 최대랑 최소값의 합을 구할 거예요. 자, 사실 이거를 넓이의 최대랑 최소값의 합을 구할 건데 이걸 막 일일이 다 구하지는 않아도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최소 높이, 그 다음에 최대 높이 이렇게 그어서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지만 두 삼각형이 어쨌거나 밑변의 길이가 똑같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수분해 이용해서 2분의 1과 밑변의 길이를 따로 곱한 다음에 높이 최소와 그 다음에 최대를 따로 더해서 곱해줘도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이용해서 찾아볼게요. 자, 그럼 오른쪽에다 식을 써보자. 칸이 좀 부족하네.
자, 그러면은 밑변 AB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5,0하고 3,5 빼고 제곱하기 때문에 루트 4 플러스 16, 2루트 5, 루트 20이라고 그냥 쓸게요. 자,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20, 2루트 5라고 바꿀까? 자, 거기에다가 높이 최대랑 높이 최소. 자, 최소 높이는 D에서 반지름 빼는 건데, 자, 반지름이 2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5분의 12 루트 5 빼기 2. 그리고 최대 높이 5분의 12 루트 5 더하기 2. 자, 이걸 왜 쌤이 따로 더하기를 먼저 했는지 보이시죠? 이게 간단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식이 조금 더 편해지지. 자, 그러면 약분해갖고 요거 없애준 다음에 마지막 계산만 잘 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14번 볼게요. 자, 14번 문제 보시면 A, B 문제에 정해져 있고 대칭 이동한 점 A'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C라는 점 소개되어 있는데 이 K 값의 범위가 0에서 6까지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의 4배다. 자, 그럼 우선은 삼각형의 넓이가 4배다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적당히 그림을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우선 B점의 좌표는 6,0이다. 그 다음 A점의 좌표가 3,3이다. 그리고 나서 A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칭 이동한 점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여기가 A'이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A'BC는 ACB의 넓이의 4배다. 자, 요런 조건 나와 있으면 겹쳐지는 모서리가 있는지부터 먼저 보세요. 자, 우선 삼각형 두 개 중에서 BC변 보이지? 그지? 자, 그러면 BC변이 공통변이고 넓이가 4배가 되니까 적당히 그림을 대충 요 정도로 그려서 이 점을 C라고 놓으면 얼추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여기 와야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ABC 삼각형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C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의도하는 부분은 위의 삼각형의 넓이랑 밑에 삼각형의 넓이 비가 1대 4라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 길이 대 이쪽 길이가 1대 4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왜냐하면 밑변이 BC랑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1대 4라면 너희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1대 4 내분점만 찾아주면 된다. 얘를 1대 4 내분점. 그래서 그 내분점을 내가 만약에 P라고 놓는다면 너희는 BP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고 그때 이 직선의 Y절편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K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은 A와 A'의 1대 4 내분점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끝. 자, 그럼 A'의 점은 좌표는 3,-3이고요. 그러면 이제 내분점 찾을 때 여기 있는 이 직선의 x좌표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y3과 -3 사이에만 내분점 구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3하고 -3 사이에 1대 4 내분점. 자, 내분점 구하면 1 더하기 4분의 4, 3, 12, -3이니까 9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P점의 좌표는 3,5분의 9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BP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시고요.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Y절편 얼른 구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 찾을게요. P가 요거고 그 다음에 B가 6,0이니까는 얼른 기울기 구하면 6 빼기 3분의 0 빼기 5분의 9가 되니까 3분의 마이너스 5분의 9 따라서 마이너스 15분의 9여서 얘는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나가는 점이 6,0을 지나가니까 6,0 지나게 직선의 방정식 찾은 다음에 너희가 찾고자 하는 K는 얘네들의 곱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16번 볼게. 자, 16번. 이거는 아마 마더텅에서 한 번쯤 봤을 것 같은데, 자, 이 문제가 보면 결론은 얘는 그 명제에서 산술기하 문제예요. 이제 BH 길이의 최소값. 보통 이런 것들은 산기인 경우가 많아.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아무튼지 간에 결론은 얘가 OA 선분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B가 있고 그걸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러니까 결국에는 O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필요하고 그 점에서부터 Y축에 또 수선도 내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O점, A점,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문제에서 요거 세제곱으로 잘못 나왔으니까 이제곱으로 바꿔서 푸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먼저 교점부터 찾을게. 즉 fx랑 gx의 교점부터 구해볼게요. 자, 그럼 교점을 구하려면 두 개를 연립해야 하니까 fx, x제곱 마이너스 3ax가 gx, a분의 2x랑 같을 대로 놓는 거지. 그래서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a분의 2의 x는 0이 되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x의 값이 0하고 3a 더하기 a분의 2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이제 x의 값이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이 그림에서 a점의 x좌표가 3a 플러스 a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너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점 B가 되겠지. 그럼 이제 점 B를 구해볼게요. 점 B. 자, 그럼 점 B. 자, 점 B의 좌표는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인데 이거를 일일이 다 구할 필요 없이 그 내분점이 있을 때 그것을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문제에서 정의 내렸기 때문에 또한 내가 BH 길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즉 B의 X좌표만 구하면 된다. 근데 B의 X좌표는요. 지금 구한 OA의 길이를 2대1로 내분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 3분의 2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점 B의 X좌표. 자, X좌표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BH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근데 그것의 길이가 바로 A점, OA 길이의 3분의 2가 된다. 즉, 3A 플러스 A분의 2의 3분의 2가 되니까 식 정리하시면 2A 플러스 3A분의 4가 되지? 그럼 이제 다 끝났네. 너희가 찾는 것은 이때 BH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거기에다가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 구함으로 바로 산술기하 평균을 쓰셔야죠. 따라서 2A 플러스 3A분의 4는 크거나 같다 2루트 2A 곱하기 3A분의 4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A 약분되고 루트 안에 있는 값이 3분의 8? 그럼 루트 3분의 8이 되니까 이제 최소값은 2 곱하기 3분의 루트 8은 2루트 2로 제곱수 꺼내져서 나오니까 2루트 6 답이 나오겠죠? 자, 이제 17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중심은 y는 2x 위에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시작을 중심의 좌표를 a, 2a로 두시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서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y축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원이 접할 때 오른쪽에서 접하거나 왼쪽에서 접할 수 있죠. 그죠? 자,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접할 수 있지만 어쨌든 Y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중심의 X좌표로 표현된다라는 거. 그치만 얘가 왼쪽에 있거나 그럴 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X좌표인데 얘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는 거.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바로 중심의 X좌표, 즉 A의 절대값이랑 똑같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줄만 읽어도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이 절대값 A다라는 힌트를 얻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 문제에서 직선과 접하는 원은 두 개 있다. 자,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과 접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는 다 뭐 사용하는 거죠? 점직거리. 그것이 바로 반지름이랑 똑같다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해야 되는 거 다 나와 있어. 우선은 이 직선 나왔고요. 그것하고 원의 중심, 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걸 갖고 식을 세울 거예요. 자, 그럼 점직거리 구하는 공식 D는 자, 루트 8864 플러스 66 36분의 중심 A랑 2A를 X, Y 좌표에 집어넣고 절대값 씌워야 하니까
계산하면 얘가 8a 마이너스 12a, 그러니까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플러스 7. 그것이 반지름 2랑 같으니까 절대값 a와 같다. 자, 그래서 이것만 잘 풀어주면 a 값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2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볼게. 집합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문제. 이거는 여기저기서 다른 학교에서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내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방법 정확하게 알아두실게요. 자, 얘는 A집합은 K 양의 약수를 모아놓은 거고, 근데 그 K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A랑 B의 교집합이 2개일 때, 그러니까 2개일 때 K를 찾으면 되는데 K의 조건 또 32야라고 써 있어요. 게다가 차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4개다라는 힌트도 있네. 자, 그럼 우선은 먼저 교집합이 2개가 되려면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교집합이 2개가 되려면 3, 5가 겹칠 수 있고 5, 6이 겹칠 수 있고 그 다음에 3, 6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세 종류로 다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즉 A 교집합 B가 바로 3, 5일 때, 자, 3, 5가 이렇게 겹쳐진다. 자, 이 말은 결국에 A라는 집합은 반드시 3과 5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K는 3과 5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K는 15. 자, 15도 되지만 문제에서 K는 3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30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K가 만약에 15라면 K가 15라면 그때 A집합은 또 뭐가 되냐면 1, 3, 5, 15. 자, 그런데 그때 A 차집합 B 원소가 4개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A 차집합 B, 차집합 B랑 겹쳐지는 거 빼주면 얘는 2개니까 얘는 모순이 돼서 안 되죠. 자, 그러면 K가 30일 때도 볼게요. 그럼 30이 되면 A의 원소는 1, 2, 3, 그 다음에 5, 6, 10, 15, 3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그 중에서 3, 5, 6이랑 겹쳐지는 거 빼주면 얘 같은 경우는 원소가 4개보다 많아지니까 이때도 틀리는 게 되는 거지.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A 교집합 B가 이번에는 3, 6일 때를 볼까요? 자, 3, 6일 때도 볼게. 그럼 그때는 A 교집합 B가 3, 6이 된다는 것, A는 3과 6의 최소 공배수인 6의 약수일 수 있고 또는 K가 6이 된다면 12도 되고요. 6, 3, 18, 6, 4, 24, 6, 5, 30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30은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얘는 그냥 생략하고 나머지 K가 6, 12, 18, 24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약수의 개수가 어차피 4개인데 A랑 B랑 겹쳐진 원소가 2개면 어차피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K가 6일 때도 어차피 안 될 거야. 왜냐면 6은 2 곱하기 3이라서 얘는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나와.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는 지워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지워놓고 그럼 이제 나머지 3, 6, 이 교집합이 나오는 K가 12일 때, 18일 때, 24일 때 살펴보면 K가 12가 되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서 사실상 이 약수의 개수 구하면 6개 나오거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아마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12의 약수면 1, 2, 3, 4, 6, 12. 그 중에서 3, 6이 겹쳐질 때를 우리가 본 거잖아. 교집합이 3, 6. 그러니까 얘를 지우고 나면 4개가 되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치면 결국에 K 값을 다 일일이 하나씩 안 해봐도 18일 때 약수의 개수를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네. 그럼 2 곱하기 얘는 3의 제곱이니까 얘도 가능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약수의 개수가 6개인데 그 중에서 3, 6 겹쳐지는 거 빼주면 당연히 4개가 남겠지. 자, 그 다음에 또 24도 생각해 볼게요. K24. 24 소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2의 3승. 그럼 얘는 약수의 개수가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하니까 4, 2, 8, 8개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2개를 빼도 얘는 원소가 6개가 나올 거라서 안 되겠지.
그러므로 가능한 K값은 지금까지 구한 것 중에서 K가 12인 거, 그 다음에 18인 것까지 구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세 번째에 A 교집합 B가 또 뭐가 되냐면 5, 6일 때. 자, 5, 6일 때인데 5, 6은 보시다시피 5와 6의 최소 공배수면 30이거든? 근데 이미 K가 30일 때는 안 되는 거 위에서 확인했으니까 가능한 K 값은 두 가지, 즉 12와 18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1번을 봅시다. 자, 21번. 21번은 문제에서 함수 문제인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자,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다 뭐로 푸는 거냐면 주어져 있는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거나 감소하는 함수구나. 다 그렇게 푸는 거죠. 자, 근데 문제 조건에 이런 게 나왔네. a가 0보다 작다. 즉, 얘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함수군요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감소하는 함수. 근데 문제에서 또 x에서 x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3이라고 한다면 그때 치역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참고로 얘는 감소하는 거니까 x에다가 큰 거 3을 집어넣으면 y가 작은 게 나오는 거고요. x에다 작은 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가 3이 나오는 거지. 즉 다른 말로 3,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3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얼른 대입해서 A랑 B값 구하면 끝. 자, 그럼 이제 22번 갈게요. 자, 22번. 자, 22번은 얘는 반복되는 규칙 찾는 문제죠. F 2019 3분의 14.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14를 넣어서 계속 값이 얼마가 반복되는지 그것만 잘 찾아내면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2019이지만 우선은 한번 넣어볼게요. 처음에 3분의 14를 넣어보도록 할게. 자, x에다가 3분의 14를 넣어서 나오는 그 값. 그게 바로 F1 3분의 14가 될 거고, 그럼 3분의 14에 대응하는 값을 찾아봤더니 그 값이 바로 4더라. 자, 그럼 얘는 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나오는지 찾으려면 x에다 4를 넣어야 되죠? 그럼 4를 넣으면 y 값이 6. 그러므로 얘는 6. 그렇다면 얘는 F2 3분의 14의 값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6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느냐? 이때는 y값이 0이 나온다. 그럼 이때는 0. 얘는 바로 F3 3분의 14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0이 나왔으니까 0을 또 대응시켜보면 y값이 2 나오죠. 그럼 이때 2가 나온다. 자, 얘는 F4 3분의 14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 2를 또 집어넣을게요. 자, 2를 또 집어넣으면 또 4가 나오네? 그럼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F5 3분의 14. 자, 그럼 이제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4의 값이 등장하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반복이 되는군요.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처음 값만 이렇게 해서 3분의 14 넣었을 때 4가 나오는 거. 요걸 제외하고 4부터 다음 4 나오는 것까지 4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자, 그럼 이제 너희는 이 값을 찾으려면 2019번을 할 걸 찾는 건데 첫 번째 거는 반복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2019에서 1을 하나 빼면 F 2018을 보면 되죠? 결국에는 얘가 F 2018 결국에는 여기 있는 2018을 몇으로 나눠야 하냐면 4개가 반복이 되니까 4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2018을 4로 나누면 4, 5, 20, 그 다음에 4, 4, 16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2다. 자, 그럼 결국에는 두 번째 나오는 거, 즉 4 넣었을 때 6, 그리고 0 나오니까 바로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서술형 2번으로 갈게요. 자, 서술형 2번 그림이 조금 비율이 좀 잘못 나와서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따로 그렸어. 자, 문제에서 C, 원 C는 이거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 C의 여기 중심
C의 중심은 마이너스 6,0이니까 C점의 좌표 여기다 그냥 써놓을게. 그리고 반지름이 2루트 5, 그럼 QC의 길이가 2루트 5 이렇게 표시해보고.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건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것은 점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 2, C1하고 C2가 여기 왼쪽이 C1, 오른쪽이 C2 그리고 원의 중심이 5, 1, 5, 2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 그랬을 때 중심이 A, B이기 때문에 5, 1에 5, 1에 중심을 A, 0, 그 다음 5, 2의 중심을 B, 0 이렇게까지 표시해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네요. 삼각형 두 개가 정삼각형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특징이 뭐냐면 QR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변을 공유하는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O1QR 얘가 정삼각형이고 O2QR도 정삼각형이면 두 개는 서로 합동일 거야. 그럼 결국 뭐가 같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데 이게 바로 정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여기에서 이 높이인데 정삼각형이 나와 있는 거는 보통 이런 거 쓰는 거죠. 2대 1대 루트 3. 그지? 자,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할 거야.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쪽, 여기 이 길이를 찾는 게 핵심일 거다. 자, 그럼 저 길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그림을 조금 따로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을 선생님이 별도로 따로 그렸는데, 요렇게. 자, 여기가 지금 P 4,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6,0.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린 게 바로 원의 반지름 2 루트 5인 거고요. 여기가 Q. 그럼 지금 얘가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길이다. 그래야지만 이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고 뭔가 B랑 A의 좌표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수선을 쫙 내려볼게요. Q에서 H로 여기를 H라 놓을게. 그럼 이 그림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바로 얘여야 되죠. 소공식. 그지? 그래서 우린 소공식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필요한 길이 하나씩 다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 밑변의 길이는 바로 10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Q. 자, PQ의 길이는 또다시 뭘 이용하냐면 여기 있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지. 자, 그래서 PQ의 길이는 루트 B변의 제곱 100에서 2루트 5의 제곱 20을 빼니까 루트 80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결국에 소공식 2 루트 5 곱하기 루트 80은 QH 곱하기 10이 되니까 아마 QH를 직접 구해보면 4가 나올 거야. 자, 그럼 QH가 4라는 걸 알았어? 와, 그럼 이제 다 한 것 같아. 4 맞나요? 루트 1600? 오케이, 4 맞아. 그럼 QH가 4.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끝난 거야. QH가 4기 때문에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해볼게. 여기가 지금 4라고 나온 거야. 그럼 다 했네요. 왜 다 했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거 얘가 2대 1대 루트 3 이성질을 쓰기로 했어. 그랬더니 결국 여기 정삼각형 높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있죠? 이 길이가 바로 4 루트 3인 걸 알았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써먹나를 한번 봅시다. 자, 얘 볼게요. 내가 찾는 것은 R1-R2. 그러니까 R1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큰 원에서 이렇게 얘 반지름 바로 R1. 그 다음에 오른쪽 원의 반지름 얘가 R2. 그러면 R1하고 R2인데 보통 이런 문제들 다 우리 닮음 쓰는 거 아시죠? 그죠? 닮음. 그 닮음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건데 지금 반지름 R1, 얘가 R2. 얘는 그냥 QC, 그 다음에 여기가 R2. 얘네들이 이 직각삼각형이 다 이렇게 닮은 관계인 거 알고 계시지?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가 다 닮은 관계이니까 그 닮은 관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할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R1 대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자, 그러면은 즉 O1P 이 길이와 그 다음에 R2 대 O2P 이 길이 그 다음에 QC 대 여기 길이 이것의 비율이 다 같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디를 찾을 거냐면요. QC.
QC 대 CP의 길이를 찾아볼게요. 자, 그럼 내가 찾는 건 이거 대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아까 10인 거 찾았었지. 그지? 그러면은 요것의 비율이 2 루트 5부 대 10.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는 루트 5 대 2가 되는 거고요. 아, sorry. 루트 5 대 5네요. 자,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요거 한 번만 더 약분할게. 루트 5를 약분하면 1대 루트 5가 되겠네. 자, 그럼 얘가 1대 루트 5. 자, 그럼 길이 표현해 볼게. 큰 거. R1 대 여기 길이. 자, 근데 여기 길이 구할 건데, 여기 x좌표가 4고, 여기 x좌표가 a니까 이 길이는 4 빼기 a가 되죠? 자, 따라서 R1 대 4 빼기 a 또한 1대 루트 5고, 또 하나, 두 번째 식, 조그만 삼각형에서 R2 대 여기 길이, 여기도 x좌표가 4고, 여기 x좌표가 b니까, R2 대 4 플러스 4 빼기 b. 그러면은 R2 대 4 빼기 b가 또 똑같이 1대 루트 5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부터 풀어줄게. 우선 내항이고 외항이고 풀어서 정리하면 결국에 R1은 5분의 유리화까지 했을 때 루트 5 4 빼기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2도 5분의 루트 5 4 빼기 b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용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나는 R1 빼기 R2가 필요한데 R1에서 R2 여기서 얘를 직접 빼볼 건데 공통인수 있고 빼기가 들어가면 앞에 4랑 여기는 4는 사라지고 앞에 마이너스 A에 뒤에가 플러스 B로 바뀌겠지? 그래서 결국에 남는 것이 5분의 루트 5에 B-A만 남을 거다. 자, 그런데 B-A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예요. 그럼 B 빼기 A는 이건데 이것은 이 길이의 2배가 되지. 이건 길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아까 우리 요만큼 길이 4루트 3이라고 찾아놨죠? 그러면은 B-A는 바로 이것의 2배, 8루트 3이 된다. 그러므로 얘는 5분의 루트 5 곱하기 8루트 3 곱하니까는 5분의 8루트 15.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서술형 3번하고 4번은 간단하게 힌트만 줄게요. 서술형 3번은 사실상 이거는 경우의 수 단원인데 문제가 선생님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리 들어간 것 같아. 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인데 사실상 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해서 이거를 온전하게 중등 과정의 경우의 수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어서 설명은 할게요. 이게 시험에 아예 이건 진짜 아예 범위 아예 안 들어가 라고 배제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문제라서 봅시다. 자, 조건 보시면 278은 A, C이다. 자, 그러면 결국에 A가 될 수 있는 수는 2, 7, 8 중에 하나일 거고 그리고 A, B, C, D는 모두 다 다른 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만약에 2면 C는 7, E는 8 이런 걸로 하나씩 무조건 대응이 돼야 돼. 그럼 결국에 여기서 A, C, E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의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느냐? 얘네들을 2, 7, 8 순서대로 하나씩 나열하는 거랑 같으니까 결국엔 3 곱하기 2 곱하기 1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A, C, E가 순서 바꾸면서 나열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A, B, C, D, E가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미 A, C는 2, 7, 8이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 지우고 그럼 이제 B랑 D가 될 수 있는 거, B랑 D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숫자 7개 중에 하나씩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B가 될 수 있는 숫자가 7가지면 D가 될 수 있는 숫자는 6가지 서로 뒤바뀔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찾는 것은 숫자의 배열이기 때문에 그냥 7 곱하기 6을 해주면 얘네들이 B하고 D가 순서 바뀌는 것까지 고려해서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 A, C, E가 순서 바뀌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가 가조건에서 6가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BD에서 구할 수 있는 거 7 곱하기 6,
그러므로 전체 경우의 수는 252가지 이렇게 찾아주면 돼.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n은 몇 자리 자연수인지 꼭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가 0이어도 상관없어서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서술형 4번 볼게요. 자, 서술형 4번은 이거는 역함수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데, 자, fx에서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fx랑 gx가 만난 교점은 결국 y는 x라는 직선이 만난 교점이랑 동일하다라는 거 알 거고, 그리고 내가 찾는 것은 g7이다. 근데 g는 fx의 역함수기 때문에 G7을 구한다 그러면 G7을 예를 들어서 K라고 놨을 때 G 인버스 K가 7이라는 거 이용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FK에다가 값이 7이 되는 K를 찾아주면 되는 거. 그럼 결론은 fx식이 나왔으니까 a를 구하는 게 최우선이다. 근데 문제에서 a는 또 양수라 그랬으므로 쟤는 2차 함수인 거 확실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너희가 나와 있는 것은 알파랑 3알파, 즉 교점의 좌표를 이용하는 건데 얘가 결국 fx와 y는 x가 만나서 생긴 거니까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fx ax 제곱 플러스 3이 y는 x, x랑 같아질 때 x의 값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알파랑 3알파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의 글씨가 왜 이러니? 이것의 두근이 얘의 두근이 알파랑 3알파다. 근데 알파랑 3알파 또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거 참고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두근의 합부터 가볼게. 두근의 합은 4알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1이고요. 두근의 곱 3알파 제곱 그게 a분의 c니까 a분의 3. 오케이. 첫 번째 거에다가 3배 해주면 두 식이 서로 같겠네요. 그죠? 왜냐면 a분의 3이 12알파니까 결론은 나는 요거 3알파 제곱이 12알파랑 같아질 때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3알파 제곱이 12알파랑 같은데 3으로 나누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0이어서 알파의 값은 0하고 4 나오죠. 자, 근데 문제에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는 0인 것은 불가능할 거고요. 즉 알파는 4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알파가 4가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게 원래 a였기 때문에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16이 a분의 1이다. 즉 a는 16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fk가 7이 되는 k 값을 구하시기만 하면 되죠. 즉 fx는 16분의 1 x제곱 플러스 3이니까 얘가 7이 되는 x를 찾으면 그게 바로 k가 될 것이다. 참고로 그때 K값은 X0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양수인 것을 찾아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해서 기출 3회 마무리하고요. 혹시라도 더 질문이 있는 사람은 이제 정상 수업 시작했을 때 담당 담임 선생님께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